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 전문가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취급을 받습니다. 경제 관련 정부 부서에 행시가 되어서 국장급쯤 되면 그 프라이드가 말을 이루 다하지 못할 정도고, KDI나 경제 관련 각종 기관에 연구원을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무슨 유승민이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이혜훈 같은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경제학과나 연대 경제학과, 고대 경제학과 같은 좋은 대학에 경제 경영 쪽의 교수로 있으면 교수직은 그냥 이 부업이고, 온 사방에 사회이사나 자문위원 또 포럼 세미나 뭐 이런 데 초청돼 다니면서 아주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쭉 이렇게 두텁게 포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정권 금융사하고도 연관을 가지고 그러면서 인력 풀을 형성해 가지고 경제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고 잘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저녁 자리를 한번 가져보니까 2017년 가을쯤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참문이 운이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경제가 엄청난 호황일 때 문이 거덕을 봐서 경제 때문에 잘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무슨 세계 경제가 호황이냐. 곧 곡소리가 날 건데. 분이 무슨 세계 경제 호황의 덕을 보고 어쩌냐. 저거 내일 모레 무너질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별별 특강, 이 기분 나쁜 세상 어떻게 사나 하는 데서 문이 무덤을 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경제 때문에 망할 거고, 경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경제나 비슷해서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실력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문 주변에 깔아놓은 인맥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저는 대다수가 엉터리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듣는 분들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저는 그들은 기득권, 정경련이나 대기업 이쪽에 붙거나 아니면 이제 좌파, 이제 옛날에 삼류들 3.5류가 좌파 경제학 쪽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중간에는 다른 견해가 개입되지도 못하고, 경제에서 뭐라 하면 네가 뭐 안다고 난리냐 이렇게 무시합니다. 근데 경제라는 부분이요, 제 신장 수술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저도 그 전에 무식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제가 경제학, 농경제학이니까 우리도 경제학 기본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게 그게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서 데모하고 뭐 사회 운동한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많을 때 책 열심히 좀 보자 해서 한 300~400권 봤습니다. 그때 딱 금융위기 오고 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하니까 경제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나는 기사와 또 제 이런 생각들을 맞춰서 쭉 보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해가 됐고,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의 본질이 이제 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양극화와 부의 집중,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한계를 맞이하는 거다라고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큐파이 더 월 스트리트 운동이 벌어졌고, 월가 점령하라고. 그것이 이제 변질되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파퓰리즘으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 또 샌더스 월연류의 정치인 등장 등으로 가고 있고, 프랑스도 마린 르펜, 또 영국에는 뭐 영국 독립당이라든지 이런 이 우파, 극우파 세력, 또 독일에서도 AFD라고 하는 극우정당, 이런 정당들이 전부 이제 늘어나고, 북유럽도 심지어 극우정당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치와 사회의 혼란은 그 밑바닥에는 저성장이라는,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부분에서 이제 한계에 도달한 그런 이 중산층 저소득층의 광범위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 지금 베니스 영화제에서 조크라는 영화에 대해서 황금 사자상을 준 것도 결국은 양극화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거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네 영화제에 가서 최고상을 받은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점에도 불평등, 양극화 등을 저성장을 다룬 책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게 일종의 사회 문화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만큼은 그런 것들은 전혀 지식사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기껏해야 386, 586 세대에 대한 지금 기득권화만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삼류, 또 가짜 인류, 이 경제학자들이 보수가 잡으면 가짜 인류가 지배하고, 이 일환이 최근에 황교안이 내놓은 민부론입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그야말로 세계화가 한계에 도달했고 4차 산업혁명이 기대했던 대로 일자리를 더 늘리지 못하고, 이제 그야말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양극화나 이 극단적인 지금 형태의 부의 이 왜곡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이들은 있는 데 붙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야 돈이 되지, 거기에 저항하면 굶어 죽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문 정권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 정권에서 등장해 있는 지금 무슨 장하성이니, 그 다음에 김수현이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김상존이, 또 더 나아가서 조성욱이니, 그리고 또 뭐 김기식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놈이다. 자, 그리고 또 가짜 인류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바뀐 코드에 맞춰서 이제 또 이 입을 바꾸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호성이 같이 경제수석 지금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얼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경제 문제 없고 내년 봄에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호성이는요, 접시물에 코를 박고 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잡거나 노무현이 김대중이 잡으면 3.56 정도 되는 책상 물림 좌파들, 경제 실상을 전혀 모르는 이 좌파들 경제학자들이 들어가서 잡고 있고, 아니면 뭐 가짜 인류라고 하던 이 공무원, 재경부의 고위 공무원 같은 친구들이 영혼을 또 바꿔가 금방 탈곡을 해가지고 이제 3.56에 합류합니다. 만약에 황교안이가 잡게 되면 또 가짜 인류들이 또 득세할 거예요. 그게 황교안의 민부론입니다. 정경련에 무슨 그 만들어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짜 경제 성장론을 들고 와가 이 시대에 매년 4.35% 성장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연소득 1억, 무슨 70%가 중산층,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든 그 한국당의 민부론을 만드는 경제학자들 있죠. 내 그들 체면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저하고 공개적으로 민부론에 대해서 토론해 보기를 원한다면 한국당의 정책위원장이든 민부론을 뒷받침한 그 뒤에 경제학자 출신 의원이든 또 경제학자든 언제든 공개 토론을 제가 붙을 수 있다. 자신 있으면 나와라. 내가 오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밑에서 3.56로 있는 경제학자들, 자, 3.56로 해서 기분 나쁘면 내가 언제든지 토론을 해주겠어요.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개 토론을 해줄 거니까 나와라. 오늘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문재인이 애초 장담과 달리 성장률이 올해 1%다. 경제 마지노선이 깨어졌다. 3분기 성장률이 0.4%다. 2주 열일 한국은행 총재가 2% 달성이 쉽지 않다.
금융위기 있고 200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재정 여력이 없어서 4분기도 더 위축될 것 같다. 자, 이거는 오일 쇼크 78년, 그리고 98년에 IMF, 2009년에 금융위기 빼고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이런 저성장이 생긴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주까지도 2% 성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외 경제, 대외 여건 탓에 지금 올해 조금 쉽지는 않다고 최근 한 달 들어서 슬슬 발을 뺐지만은 전혀 2% 성장이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아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성입니까? 당신 이름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설거머니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 똘마니들을 앞세워서 저성장이 된다고 이제 설거머니 인정을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차이가 1% 이상 나는 21년 만에 최대 격차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민간 투자 부진을 만회하기 어렵다. 진짜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올해 2% 성장을 불과 며칠 전까지도 장담하더니 이제와 물거품 위기다. 자, 정부가 도대체 경제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지금 수준에 이제 의심이 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경제를 끌어갈 수 있겠느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 경제가,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지금 상류층에서 바둥바둥 버티고 있는데 1%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뒤늦게 무슨 대외 경제 탓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 역량이 지금 떨어져서 그렇다는 탓을 하면서 이제 1%를 인정하느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시간 날 때마다 올해 2% 안 된다고 장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 관련 각종 대기업의 연구원,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경제평론가 교수들은 다 뭡니까? 사기꾼입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올해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문의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 소주성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10%에 가까운 예산을 정액시켜 가지고 돈을 그따위로 무의미하게 쓰면 안 된다. 돈을 국가 재정을 풀어서 쓰더라도 의미 있게 써야 된다라고 했어야지. 지금까지 문 정권이 2% 이상 자신하니까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 다 달라들어서 정권 비판할 겁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소주성에 매달린다. 경제정책 바꿔야 된다면서 KDI 뭐부터 시작해서 경제연구원 전직 장관, 경제학과 교수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입장을 발표하고 문제가 있고 안 된다고 해야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비판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명을 내걸고 문 정권의 정책이 완전 저성장에 빠져들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라면서 소신껏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없고 애매하게 다들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정권이 소주성이니 정부 주도로 성장하겠다라는 부분은 끝이 나버렸어요. 이대로 놔놓으면 점점 내리꽂을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돈을 퍼부어도 안 통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물가까지 겹치면서 디플레이션의 위기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지금 디플레이션에 완전 저성장 경제위기 직전으로 추락하는데
돈이 갈 데가 없어가 마지막 남은 돈이 지금 부동산으로 몰려서 서울 부동산에서 이제 지방 부동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물가가 내려나는데 한쪽에서는 부동산이 폭등해서 한 달 만에 3억 5천만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파트 하나에.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그야말로 망하기 직전에 내일 카지노가 문을 닫을 건데 오늘 거기서 돈 따자고 달라붙은 상황에 지금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하는 꼬라지를 보면 내일 적군이 수도를 점령하는데 그 수도 한 구석에서는 마지막 활락과 투기의 판이 벌어지고 있는 세기 말적인 그야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문은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신은요, 경제 무너지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갈 데가 없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을 테스트하지 말길 바라고요.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문은 이제 경제에서 손 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딜레마가요. 한쪽에는 가짜 인류고 한쪽에는 3.56 정도밖에 안 되는 책상 물림 사이비 좌파들밖에 없으니 문이 경제에서 손을 뗐을 때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성장시대의 원로를 찾아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장시대의 선수들 몇 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그분들을 불러다가 제가 봤을 때 문이 경제를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성장시대의 성장시대의 원로들이 통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학의 기술자들은 실제로 거의 다 전멸해 버렸고요. 공무원, 경제 공무원도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재벌 앞잡이들이나 아니면 사이비 좌파들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양심적인 경제 개혁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의 경제 붕괴를 막아야 된다. 제가 정말 망해서 죽어버리라 싶지만은 이런 말을 차마 못하는 것은 경제가 망하면 제가 늘 항상 강조하듯이 고래싸움에 새우들부터 등이 터져 죽습니다. 지금 서민빈곤층에서는 벌써 등이 터져서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차마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고통을 서민들이 다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점에서 지금 문이 이제라도 손 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경제는 그야말로 양심적인 개혁가를 찾아서 맡겨서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자, 경제 지식인들요. 정말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요. 이제 정치판에 얼쩡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